지금 대부분 다 삭스 같은데 다그 위지드로 하거나 아니면 시트스로 하거나. 상체를 강수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유를 모멘트를 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패브리케이션에 정교하게 안 위주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브레이스가 가늘잖아요. 코드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놈이 붙어가지고 하면은 코드 표면이 좀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네. 그럼 거기는 이제 힌트처럼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라는 말은 그럼 우리 교양 설명 보통 모멘트 레지스턴스 모멘트를 진짜 이걸 잘수 없으면 잘수 없으면 웬만한 것보다 피부로 그동안 삭스를 그냥 전체 분석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면은 대부분 3P 쪽으로 그래서 자켓은 이제 3P로 붙인 거를 어떻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는지 그게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프린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적인 데서 김기두 교수님의 코드에 그랬는데 제가 2년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학습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그라우트 연결부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앞서서 발표됐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로컬한 주제로 제가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그라우트 연결부라는 구조물은 상부의 터빈부와 하부의 सब스트럭처를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볼티지 타입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라우트가 경계성과 이런 시공성 측면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라우트 재료적 특성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단키를 쌓아서 그 쉐어키라는 이 검은 색깔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라우트 연결부의 설계적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1970년대부터 이게 본래는 그 오일 앤 가스 구조물로부터 발전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점차 해상풍력 터빈이 이제 2000년대에 발전이 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DEN이나 API, DMV 같은 기준서의 내용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박스 쳐져 있는 걸 보시면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실험체는 보통 작은 규모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구조물이고 이를 실제로 실험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실제와 가깝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로 와서는 점차 실제로 시공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파티그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워터가 침투됐을 때 파티그에 대해서 더 이 하중 거동이 급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놀속과 API 그리고 DMVGL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수식인데요. 이 수식은 사실상 그다지 복잡한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이런 압축 강도나 그리고 직경, 파일의 직경과 티크니스의 비율을 이런 이퀘이션 범위를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사용자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쉐어키라는 것도 S와 H라고 해서 폭과 넓이를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퀘이션을 발전을 시켜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시공 오차에 따른 구조 성능 저하입니다. 사실상 시공 오차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조물 자체가 해저 지반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연구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거를 실제로 이걸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노드에서 이 노드 바운더리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응력 분포 형상이 변경이 되게 되고 극한 하중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서도 이런 그라우트 사설 중 상대 수직변이 발생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기준서나 이런 내용은 없는 실정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슈는 크기 효과입니다. 이 크기 효과라는 것이 이 그라우트 커넥션 구조물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리서치를 하면서 찾은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조물이 커지면은 이 구조물의 노미널 스트렝스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크랙이 발생을 했을 때의 관점으로 좀 더 개념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스몰과 라지 스케일의 스트럭처가 있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이 균열 깊이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스몰 스케일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플리플라스틱 존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라지 스케일의 존에서는 이 부분만 국소적으로 비교적 국소적으로 플라스틱 존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파괴역학 측면에서는 플리플라스틱과 일라스틱 플라스틱으로 구분지어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략하게 도시화해서 한 것이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우측 그림은 사실 빔 구조물 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가 되었었던 거고 97년도에 나왔던 연구이긴 한데 로그 D와 그리고 로그 노미널 스트렝스로 표현을 해보았더니 이 작은 측면에서는 플라스티시티로 거의 동일한 강도를 가지지만 점차 일정한 사이즈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조물의 이 노멀 스트렝스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이런 부피 증가로 인해서 수평선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고 이런 이유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실험 결과들과 DFV 계산값을 플로팅을 해본 결과인데요. 이 그라우트 커넥션 구조물에서는 이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개념처럼 이 하나 쉐어키의 원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로드를 버티고 있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존재하는 논문들에 대해서 거의 5개 논문들에서 총 71개의 실험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크기가 증가할 경우에는 전단키당 강도가 증가를 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험 결과값을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노멀 스트렝스로 변환을 해본 결과는 크기 증가 시 전단키당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피팅과 분석을 통해서 이 설계값과 실험값을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클수록 구조 성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고전적으로 앞서 설명되었던 사이즈 이펙트와는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면 플라스티시티에 더욱 지배적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식은 티크니스나 길이 비율에 대한 영향성을 사실 제대로까지 고려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좀 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실험했던 결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실험 변수로 잡은 거는 앞서 이슈 1으로 말씀드렸던 이 엑시얼 시공 오차이고 총 실험체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을 때 그다음에 50%로 미스 얼라인먼트, 그다음에 100%로 미스 얼라인먼트가 된 건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아예 이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메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스틸은 355메가파스칼, 그라우트는 88메가파스칼 정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변형 형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일 마지막으로 설정되었던 시험체가 제일 취약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물인데요. 이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구조물만 로컬 버클링이 발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앞에 두 개에서는 이 로컬 버클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 번째에서는 균열이 불규칙하고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안쪽 강간의 통이 그냥 밑으로 쭉 내려앉게 되는데 이 앞에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프릭션이나 이런 대각선의 균열을 형성을 해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부의 일종의 바운더리 비슷하게 형성을 해서 이 부분에 좌골이 나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45도 각도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였는데 사실 실제 설계를 저희가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하중이 밴딩 모멘트나 엑시얼 폴스의 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45도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랙과 이런 로컬 버클링 그리고 사이즈 이펙트를 좀 더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분석점이고요. 그 다음에 폴스 결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사실상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체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로컬 버클링이 발생하지 않았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의 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극한화 중에 최대 15% 이상 저하된 것으로 보고 하지만 이런 S0 실험체와 S50 실험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50 실험체가 스트럿이 더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극한화 중에 오히려 조금 더 큰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인데요. 전단키의 시공 오차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한 모델에 대해서는 전단키의 균열 형성이 관찰이 되었으며 이는 추가적인 파괴를 촉진해서 하중 성능의 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전히 전단키가 마주된 모델은 불규칙한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고 하부의 슬립 변이도 가장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숙방향으로만 평가를 하였지만 횡하중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는 구조 성능 저하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해석을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크기 효과에 대해서는 파괴 역학 기반으로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크기가 커지면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설계 코드에 의하면 크기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직경에 대한 비율 팩터를 일정 부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크기가 커질 경우에 총 지지력은 물리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전단키당 강도는 조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과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설계하는 설계 수식이나 좀 더 어떤 응력이 흘러가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